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을 다 통틀었을 때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마 태양광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양광주가 결국 중국에 있는 선택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주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지금 충분히 가격 매력이 오고 있거든요. 김지한 멘토. 네. 결국 이제 공룡 게임이나 치킨 게임에서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태양광주들이.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태양광 산업이 아직도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낸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생산 단가가 시장에서 생산 단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제품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모듈 회사라 그러는데 2.4기가와트라 그러죠. 네.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데 일단은 OCI하고는 한 10% 정도 공급 계약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상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모듈에 대한 어떤 생산을 다른 업체들이 이제 나눠서 이제 가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계약 파기라든가 공급 차질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모듈에 대한 경쟁 업체로 보여지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상반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요게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김지한 멘토 의견처럼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OCI한테는 피해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케미칼한테는 긍정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작은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형주 종목군들 중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요. 그들의 상승이 실적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으로 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황이 좋을 때는 1등부터 10등까지 다 같이 잘 살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시황이 안 좋으면 1등, 2등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조선업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해운업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최근에 또 건설업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뭐 거의 그렇게 상태 같지만 나중에 결국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바로 뭐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OCI 하나케미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OCI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물량도 많이 매집이 되고 바닥권을 만들어가고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뭐 석유화학 쪽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데 OCI 같은 면에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정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분할 관점에서 접근한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하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웅진 그 관련해가지고 네. 웅진 케미칼인가요? 네네, 웅진 에너지죠. 네. 그쪽도 굉장히 좀 안 좋았고 또 폴리실리콘 관련해가지고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런 기업들보다는 좀 큰 기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토픽적으로 본다면 OCI와 하나케미칼은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김전 멘토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선임 멘토. 근데 이게 웅진에너지, 오성에너스테 말 많고 탈 많고 SK솔믹스 등등 뭐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TCK 등등 같이요. 태양광주. 하나케미칼이나 OCI가 이제 토픽 쪽으로 보인다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종목군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좀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아직 태양광주는 살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번 같이 멘토님이 얘기를 했을 때도 저는 태양광주 아직은 아니라 말씀드렸고 그때 OCI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직은 말씀드리는데 아직 이 종목들 불안합니다. 하나케미칼 이거 지금 뭐 오늘 반짝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서서히 지금 반등 나오는 흐름이 좀 나아지긴 하지만서도 아직 확실하게 지금 매수 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 쌓여있는 매물대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작년 여름부터 해서 쌓여있는 매물대 지금 굉장히 이거 어떻게 뚫고 갈 겁니까? 이거 장난 아니게 쌓여 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이거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예전의 가격대의 회귀, 예전의 가격대 얼마죠? 5만 원이 넘었던 가격. OCI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이 지금 나와줍니다. 이거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거. 이거 소화시키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당장에 지금 OCI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진짜 한 20만 원 확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 나와줘야 된다. 그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하고 있는 흐름은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예전 가격에 비해서 10배 이상 떨어진 가격이고 조금씩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터닝 포인트는 아니다. 자, 중국의 회사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그 물량 자체를 지금 다 받아줄 거고 아예 회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업황 자체가 가장 싼 거는 맞지만서도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절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탁자산 자체에 자유로움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고액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10% 비중 정도는 현재 바닥권에서 양봉에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음봉 때마다 1%씩 열흘 동안, 20일 동안 좀 모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선일 멘토처럼 의견처럼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과 매매 트레이딩을 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주 업황 자체는 조금 부정적이니까 다른 업종군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선일 멘토의 종목군들 쪽으로 매매 트레이닝을 하신다면 수익이 좀 더 승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장의 오프 더 레코드 증시 뒷담화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내일장 전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에너지가 좀 살아나는데 막 이렇게 제가 처질 때가 되거든요. 야심한 밤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이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내일장 전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현재 해외 증시가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지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철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외 증시가 과연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올지도 좀 궁금한데요. 30분 전에 뉴욕 증시가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8분 42초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지금 금일 뉴욕 증시는 키프로스의 부채 위기감이 지속되면서 우선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금일 새벽에 이제 연준이 현재 경기 부양책을 지속한다는 FOMC 회의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달 MBS는 400억 달러 매수가 들어가고요. 장기채는 450억 달러 매달 매입이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초저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거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 12명의 FOMC 의원 중에서 11명이 모두 초저금리 유지에 찬성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전에 발표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51.7이라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제 최근 5개월 연속 50 이상 수치를 발표하면서 지금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제조업 지수가 모두 부진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뒤에 프랑스는 13개월 연속 50 이하의 수치를 발표했고 독일도 지난달 50.3에서 금월 48.9로 한 달 만에 다시 경기 수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 지금 뉴욕과 유럽은 모두 하락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별다른 중요 지표가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유럽 쪽의 뉴스들에 주목하면서 내일 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미국발 2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것이 결국 유럽발의 경제지표의 부정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 좀 묻혀가고 있는 모습으로 하락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유럽 증시 또한 지금 키프로스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한 가운데 지금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지금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지금 대립각이 지금 주요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연합은 키프로스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구제 금융 합의안에 동의해라라는 지금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르켈 총리는 전일 키프로스 은행권은 반드시 이번 사태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천연자원 개발권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키프로스와 지금 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유로존 사이에서도 다시 갈등이 생기면서 유로화는 지금 달러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갈 곳 없는 자금들은 지금 안전자산이 금으로 몰리면서 금 가격은 지금 소폭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쪽에서도 이제 낙폭이 좀 더 커지는 양상 속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간 시장에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오후장 종 마감 직전 부분에 또다시 한번 선물 시장이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이 그 하락세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변화를 좀 나타내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야간 시장 또한 지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증시와 함께 동반 약세상이 연출되고 있으며 지금 주간 종가 대비로 0.5에서 0.7% 정도 약세당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기관과 개인에도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하락세를 지금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결국 야간 시장이 주간 시장과 마찬가지로 힘이 좀 없으면서 해외 증시 역시도 현재까지는 하락세 쪽으로 이제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해외 증시까지 저희가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제 해외 증시와의 동조화를 미리 선반영했으니까 역발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아이고, 해외 증시 빠지는구나. 잠을 어떻게 잘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발상으로, 내일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는 딱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V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금요일 날 상승세 나오면 주말에 우리 힐링하러 한번 가자고요. 아시겠죠? 쏜살같이 달려온 주식 승천 내일장 전략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한 멘토, 내일은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미국장이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국내 증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빠지고 있다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뭐 디커플링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저는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단기 저점 1940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간다면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아주 공격적인 뭐 레버리지 베팅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환율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화면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N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을 제가 이제 비교해 놓은 차트를 집어넣었는데요. 네. 작년 12월 달에 원달러 환율하고 N달러 환율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N달러 환율보다 밑에 내려온 거죠. 네. 평가 절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어제 골든 크로스가 이제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이제 평가 절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비싸게 맞췄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환율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환율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수출주, 뭐 낙폭과대 수출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좀 압축해서 드리자면 자동차 관련주와 더불어서 IT 안에서도 환율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뭐 MLC 관련주들,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압축해서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현선물 매도 압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또 장중에서 계속적으로 하방 흐름도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시장에서 너무 공격적인 베팅하지 마시고 항상 일정 부분 현금 확보하시면서 분할 관점에서 좀 이렇게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너무 공격 앞으로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 원칙을 내일도 좀 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딱 주셨어요. 자동차 관련주 원달러 환율하고 저 지금 골드레드 딱 나는 거 보니까 변곡에 들어오긴 들어왔구나. 그래 제발 이제 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좀 제대로 가자. 같이 좀 웃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삼성전기 특히나 이제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세요. 우리 김지한 멘토가 매일매일 공부를 하신답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김선윤 멘토가 과연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좀 알려주시죠. 내일장 어떻게 볼까요? 자, 내일장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다 예측이랑 다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코스피 지수 자체도 어떻게 될지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고 오히려 저는 그냥 큰 폭의 상승 하락은 아니고 약보합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인 부분은 외인의 매도세가 진정이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진정을 좀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연기금이 방어는 해주고 있습니다. 방어해주지만서도 방어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크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투신권에서 다시 한번 그 빠졌던 물량 자체가 천천히 다시 체크는 되고 있습니다. 이 투신권 물량이 조금씩이나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기대는 해볼 만 하겠습니다. 투신권에서도 기관 쪽에서도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있으니까 아직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 외인들도 이젠 정말 부탁인데 내일은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이라도 좀 매수가 들어와 주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는데 이 물량 자체가 빠지는 그 크기로 봤을 때는 내일도 매도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약간 저는 약보합권의 시작과 함께 강보합권에 머물렀다가 다시 약보합권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흐름 자체 외인의 매수가 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럼 내일장도 관망하는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